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재입니다. 같은 조건의 집이라도 월세나 전세 가격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인테리어 차이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로 헌집을 새 집처럼 만들어 집의 가치를 올리면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시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테리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버를 19년도 8월 22일에 시작을 했는데, 단기간에 채널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아파트 인테리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30년 된 노후 아파트 대반전 리모델링, 새롭게 대변신한 인테리어 보여드립니다 였습니다. 152일 동안 21만 1천회가 넘는 조회수에 좋아요가 1644회, 댓글은 384개가 달렸고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효료는 한 117개 정도인데 대부분 거실에 달아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가 인테리어를 망쳤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부부가 자덕이라서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자전거 보는 걸 좋아해서 걸어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참고했던 방법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4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공사 범위하고 디자인 컨셉 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감재 선정하는 거, 세 번째는 업체 선정, 네 번째는 현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인테리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에 맞춰서 어디까지 공사를 할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은 힘을 주고 어떤 부분은 힘을 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을 잘하려고 하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 범위가 결정되면 어떤 컨셉의 디자인으로 꾸밀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 게 아파트 주위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먼저 방문해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작업되는 아파트를 방문하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돈은 있는 대로 쓰는데 결과물은 만족하지 못하는, 즉 고만고만한 인테리어를 낳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분위기, 국내나 해외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랜만에 대형 서점을 방문해서 인테리어 건축 관련된 잡지책을 몇 개 사서 참조하시고 인테리어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기에는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가 좋지는 않은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바로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앱을 설치하면 5가지 관심사를 정하게 되는데, 인테리어나 건축물 등을 선택하세요. 해외 유수의 멋진 인테리어, 집, 건축물이 무료로 계속 추천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미지에 핀을 박으면 나중에 본인 계정에 해당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한테 계정만 알려줘도 자기 취향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포털이나 인터넷 서칭 중에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이미지를 발견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계정에 1328개의 인테리어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C에 핀터레스트를 검색한 후에 제 계정을 팔로우 하셔도 됩니다. 검색은 유튜브랑 똑같이 JTV입니다. 강아지 썸네일이 보이면 제 거 맞아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선정해야 할 것은 마감재입니다. 벽지를 예를 들면 페인트로 할지 벽지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7년 전에 아파트 인테리어에 벽지를 시공하지 않고 페인트 시공한 집은 저희 집이 유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겉에서 보면 이런 식이에요. 때도 안 타고 굉장히 현재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페인트 방법보다는 페인트 방식이 좀 더 비싼데, 가만히 보면 빛에 이렇게 밑에 보면 하얀색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을 한 번 더 한 건데요. 선호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해당 방법은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아니라면 합지와 실크 중 어떤 것으로 할지 골라야 합니다. 합지는 습기 약하고 변색이 쉽지만 가격이 저렴한 반면 실크는 내구성이 강하고 고급스러운 단가가 높긴 하죠. 벽뿐만 아니라 바닥, 가구, 조명 등 종류별로 마감재 특징과 예산에 맞춰서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는 인테리어 박람회, 인터넷 서치, 업체 컨택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가구도 어디 제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모두 아트작이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돈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다음은 예산 내에서 시공 능력과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나면서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업체를 정하는 포인트는 공사 지역 내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먼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면 기간 내 공사 마무리나 AS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인데 요즘은 인테리어 업체가 경쟁이 심해서 마진율을 많이 남기기 힘든 상태입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진율은 적어듭니다. 가격을 깎으면 어딘가에서 자재가 적급이 들어가거나 거금을 들이고도 오래 못 가는 인테리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돈을 남겨야 하니까요. 기억하세요.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것과 값을 깎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업체까지 골랐다면 관리실에 공사 신고를 하고 현장 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공정표를 보면서 해당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장 관리인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데 막상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첫날 한 번 정도 가보고 여행을 가거나 현장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업체에 맡겨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의 사이즈를 재고 천장 너비부터 깊이까지 일일이 업체한테 알려주고 도면을 전달했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인테리어 업체와 실제 시공사, 인부들,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들이 잘 안되거나 제가 전달한 내용을 업체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초반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테리어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